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어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코스피 지수. 그 시장 속에서도 강신장을 가진 개인들은 매수세에 나섰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서 매매 시그널은 어떻게 포착하는 것이 좋을지 어려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도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장중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지금 현재 예상 체결 지수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어제는 시작도 전부터 양지수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예상 체결지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3% 정도 오르면서 2600선 탈환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85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상 체결지수 확인을 하고 왔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혼조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든든한 전문가님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5분 모시고 함께할 텐데요. 김덕호 대표,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그리고 김성남 업사부 마지막으로 윤여민 FP님까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시그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장 시작 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거기도 약간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그렇게라도 상승이 가능할지 궁금한데 일단 장 시작 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모두 혼조세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장 초반에 상승 분위기, 즉 어떤 반발 매수세 유입에 대한 부분들로 상승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공급망 불황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들이 꾸준하게 발표가 되면서 이후에 하락,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증시에서는 굉장히 하락폭들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준에서의 어떤 공격적인 발언들 그리고 추가적인 긴축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언급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연준위원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불신 행위, 즉 변동에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종목 자체에서 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어떤 반발 질세가 또 중간중간에 포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준위원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이제 빅스텝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블라드 총재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블라드 총재를 비롯해서 이제 기존의 매파적 발언을 했던 연은들은 여전히 강세적인 발언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이제 비둘기파적, 상대적으로 온건파적 발언을 진행을 했던 이제 뉴욕 총재와 그리고 이제 클리브랜드 총재마저도 이번 연준에서의 행보들은 다가올 FOMC에서의 빅스텝을 지지한다는 의견들을 꾸준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어떤 긴축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아직 안정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에 대해서는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발표가 될 4월 CPI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를 주목하다 보니 증시에서는 다시 이제 장 마감 직전에 오히려 이제 상승 전환이 좀 성공적으로 진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된 이후에 이제 3월 빅스텝 이후에 이제 마찬가지로 좀 진행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증시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의 피크아웃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반발세 유입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어떤 주가 하락의 부분들이 이미 이제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긴축 정책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전반에서의 타격 부분들을 주가에 선반영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수세들도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있는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공급망 문제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관세 철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중국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철회된다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전망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 문제에서 중국이 이제 러시아 측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보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당장 성급하게 중국의 공급망에 대한 부분을 단지 그 이슈만으로 관세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마찬가지로 비등비등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이슈가 있는 부분들에서는 이제 글로벌 이슈로는 유엔 안보리가 좀 긴급 회의가 개최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전일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한 이후에 이제 최근 이제 북한에서의 어떤 SLBM 발사와 같은 이런 어떤 북한 문제, 미사일 문제 관련된 부분들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상임 이사국으로 있던 러시아가 자격 유지가 제한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체코가 이제 이후에 있을 이사국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최근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제 기존에 탈피를 했던 기존 과거 이제 냉전 세계 상태에서 소련에서 탈피를 했던 국가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어떤 대북 제재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이 좀 다소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 태양절 행사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ICBM과 같은 이제 전략 무기들을 굉장히 많이 선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과거 시기에 이제 전략 핵무기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또 나타날 것을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회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증시에서는 이제 안보 관련 그리고 이제 국방 그리고 정보전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최근 이제 빅테크와 같은 어떤 방산주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로키드 마틴을 비롯해서 어떤 이제 방산주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무기 산업 관련된 부분들에서 군수 산업 등이 종목이 좀 이슈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이제 세계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탈피가 되고 있는 그 긴장의 갈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수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매매 전략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장기적인 어떤 꾸준한 유입 매수보다는 실질적인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주가의 변동성들이 굉장히 좀 극단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태양광 박람회인 인터솔라 유럽이 또 개최가 되고요. 여기에 또 이제 최고 ESS 전시회인 이제 EES 유럽 2022가 또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태양광 업체들과 이제 신재생 업체들 그리고 이제 ESS 장치 관련된 부분들 업체들 좀 참석을 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G 솔루션이 이제 현장에 참가를 해서 전시회에 좀 본격적으로 모습을 선보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BI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부터 해서 프랑스에서는 또 수소 산업전 개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천연가스 상승에 대한 부분들에 힘을 입어서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 이슈들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에서는 코엑스에서 이제 또 바이오 코리아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번 바이오 코리아에서는 지난 이제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 그리고 각종 이제 업체들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 관련된 부분들에서 컨퍼런스 형태로 진행이 좀 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중항체 기술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참석을 하는 헨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이제 차백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면역 증강 플랫폼을 활용한 어떤 면역 항암제 등을 소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서의 대응을 조금 살펴보시면서 파트너십 전략 모집과 관련된 부분들, 이슈들 그리고 컨센서스에 대한 변동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이제 급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중국 봉쇄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99달러까지 하락을 진행을 한 바 있고요. 반면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루간스크 지역에 대해서의 어떤 러시아군의 어떤 그 조절 형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가스관 운영이 좀 제한된다는 부분들 때문에 오늘 5% 가까이 상승을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원자재 관련 투자를 하실 때 다소 유의할 부분들은 이제 선물 상품 같은 경우 이제 가격 변동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 에너지주, 정유주들 등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장중에서는 이런 어떤 급등락이 또 나타나다 보니까 또 실망 매물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5월 11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제 개인들이 샀던 시장과는 달리 어떤 시장이 또 펼쳐질지 이것과 관련돼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들과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떴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제 장 내내 개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그래도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양시장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개장 상황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역시 CPI 지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망 심리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개인들의 매수세로 증시가 낙폭을 축소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어제 지금 오늘 장보다도 더 작아져야죠. 작아진 이후에 이후에는 어떤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업종들 살펴봐도 오늘 시장도 지금 만만치 않은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현재 모습인데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좀 선전하는 그 업종이 바로 이제 운수사코 업종이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 업종, 페노션 같은 경우 지금 2.06%의 상승세, 그리고 HMM이 0.35%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힘든 상황인데도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해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플레와 좀 무관하게 우선 긍정적인 전망이 지금 해운주들에게 나오면서 해운주들이 약간 좀 종목별 장세의 개념으로 주가가 좀 긍정적인 상황을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운수창고 업종원에서도 페노션, H&M 그리고 다른 어떤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떨어지고 있고 해운 업종인만 좀 그 시장에서 그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코스피 업종에서도 이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이 목재 업종이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풍재지가 5.1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명품재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인수전 얘기 많이 나와주고 있죠. 지난 코로나19에 대한 특수가 좀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영풍재지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영풍재지가 좀 보유했던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치 부분을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하는 걸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여러 지금 회사들, 해외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영풍재지 인수전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태에서 오늘 시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끗한 나라도 1.02%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형포장도 0.89%, 신대양재지가 0.32%, 그리고 한솔홈데코가 0.3%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종이목재 업종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섬유무역 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시장들은 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섬 같은 경우가 1.0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신원 같은 경우에도 0.84%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이 해외 쪽에 의존하는 것에 비해서 내수 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한섬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많이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섬 같은 경우도 1년 만에 실적에 대한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시장에서의 어떤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한섬 같은 현대백화점그룹이 한섬을 인수할 때만 해도 이런 시장세에 대한 예상을 좀 못했는데, 우선 고급 브랜드 위주의 한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기록했다는 점은 좀 고무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 역시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나마 좀 선전하는 것도 역시 오늘 또 강하네요. 이 사료 업종. 지금 현재 음식료 담배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이 사료 관련주들의 상승세 눈에 띄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해사료가 지금 11.23%, 그리고 팜스토리가 2.03%, 현대사료가 4.63%, 이제바이오가 2.14%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화학업종, 중소형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SF폴리텍이 지금 14.32%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중소형 화학업체들의 그런 실적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코프라가 5.96%, 그리고 CTK가
4.94%, 그리고 이 TK케미칼이 2.93%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뭐 T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였죠. 지난주부터 이 러시아 쪽에서 원자재 수출 금지에 대한 이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증권사도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TK케미칼 상승세 한번 계속 지켜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코스피 200 업종, 코스피 200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안의 기업들은 약간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우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0.15% 하락세, LG솔루션 0.25%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0.45% 하락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5%, 네이버는 0.18%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좀 상승폭을 좀 갖고 가는 게 이 카카오가 0.6%, 그리고 LG화학이 0.2%, 기아가 0.1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까지 종목들 중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큰 폭의 등락폭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3.28%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얘기 나왔었죠. 이 상하이 쪽에서 굉장히 대가동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몰리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 화장품 사업에 대한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게 됐을 때 중국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가 좀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한 반반 정도 이렇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0.25% 하락세, 세트라이트케어 0.85%, 그리고 LNF가 0.0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카카오는 1.0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나마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선전을 해주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펄어비스 1.14% 하락세, 그리고 세스리온제약이 0.36%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까지 안에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큰 폭의 등락폭을 나오는 기업들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클래시스가 6.47%의 오늘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제품 쪽에서의 이 판매 호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분기 매출 최대 지금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점에서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컬 리트론 이런 피부 의료기기 쪽에서의 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또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수출액과 소모품에 대한 판매를 본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때 이 소모품 매출 증가는 더욱더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클래시스 좀 가격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관련돼서 개장 상황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은 MPK 현재 나왔고요. 관련돼서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를 띠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차장님, 혹시 이런 시장 속에서도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느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종목들을 강하게 추천하기에는 오늘 시장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말씀을 드리면 역시 경기 방어주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SK텔레콤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1분기뿐만 아니라 어떤 올해 내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역시 본업입니다. 이 5G 가입자에 대한 증가 때문에 이 무선 매출 쪽에서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SK텔레콤의 이 자회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봐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시장과 다르게 어떤 흐름을 역사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SK텔레콤을 지금 이제 경기 방어주에서는 핫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HM의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승 여력이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ESG 쪽에서의 관심만 계속 갖는다고 한다면은 HM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평가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이 좋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그나마 좀 볼만한 곳이 있다면 관련돼서 종목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시장에서 오늘도 개인들만 사들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전문가님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랑 이제 수급적으로는 비슷한데 그나마 좀 코스닥 시장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양새네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지난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3일 연속 급락에 대한 그 반발 매수세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겨우 이제 반등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전체적으로 오늘 뭐 출발 부분들은 현재 약간 눈치 보기 어떤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거래소하고 이제 코스닥 시장들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길속 반등은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좀 해당이 되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강하게 좀 현재 급등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런 섹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나름대로 수급에 이제 기댈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종목군 이런 부분들에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최근에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갔던 또는 지수하고 약간은 이제 반대로 갔던 부분들이 현재 에코플라스틱, 그다음에 코롱플라스틱 등 현재 차량 경량화입니다. 물론 차량 경량화가 먼저 뜨기는 했지만은 이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대차, 기아의 현재 미국 시장에 대한 그 전기차 새로운 생산 라인 증설, 신공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쪽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현지 업체의 그 종목군 중심으로 이제 크게 몰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먼저 언급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트적으로 보면은 제가 보통 이 주가라는 것은 한 번에 이렇게 스트레스 급등을 좀 한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올라갈 때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올라간 것에 대한 절반은 한번 꺾어지고 올라가는 이 특유한 그 파동의 특징 이걸 좀 잡아내는 것들이 필요 좀 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어제도 현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제는 이제 크게 상승하다 밀렸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짜리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약간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은 캔들의 모습이지만은 파동으로 보면은 5일 주기 파동 그다음에 이제 절반 현재 절반을 현재 꺾어주고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14% 이상 급등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뭐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와 비슷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 것이 코롱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약간 지금 가격이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현재 코롱 플라스틱도 나름대로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코롱 플라스틱도 같은 경우도 현재 최근 상승에 대한 절반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좀 터닝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6% 내외의 약간 움직임이 좀 있는데 장중 승무르기를 보인다면은 접근하셔도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그 에코 플라스틱, 선도주, 그다음에 이제 코롱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후발 종목군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뭐 상위 종목군 중에서 현재 관심을 좀 가져봐야 할 종목군 중심으로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종목군이 이제 팜솔이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팜스라는 종목은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그 부분으로 잘 알려지고 있는데 전체 큰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자, 이 부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 상승과 저쪽 2분의 1 또는 21선 지지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탄생 파동으로 작용이 될 확률이 이제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호점에서 보면은 약 2주 정도 이제 조정을 거의 좀 보이고 이제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신고가도 노려볼 만하고 예상 밑그림을 뭐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본다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뭐 정비를 타고 약간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반등이 좀 세게 좀 들어올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의 현재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사료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육계 관련된 부분에 좀 거의 이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전기차, 현재 그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서 이제 거래량들이 이제 동반된 종목군들 한번 좀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아진 산업 부분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진 산업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으로 거래량들이 그렇게 활발한 부분들은 좀 아니지만은 최근에 현재 거래량들이 활발하게 오늘 전체적으로 강하게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진 산업의 차트적인 특징들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점은 약간 못 되겠지만은 21선, 61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21선을 좀 회복하면서 오늘 좀 강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반도체주 부분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방한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그 이벤트 효과가 상당히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에코플라스틱과 코론 플라스틱이 강하게 선도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후발적으로는 현재 조지아주, 미국 조지아주, 뭐 엘레바마주에 관련된 현지 입주한 업체, 자동차 업체들도 한번 순환매로 강하게 약간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뭐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 물론 현재 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네온테크라는 종목군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물론 이제 네온테크라는 부분들은 드론 관련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는 그 전체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반전들이 나와줄 확률이 많은데 최근에 어떤 차트적인 특징을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하고 조정을 절반 정도 조정을 보이고 완만하게 계속해서 상승 시도를 하다가 일시적으로 마지막에 밀렸고 다시 한번 이제 치고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총이 가벼운 반도체 장비 업체, 부품 업체,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 부품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좀 튀어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그 방한, 그 이벤트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세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물량이 시총이 가벼운 부분들 한번 그 반도체 쪽 종목하고 자동차 쪽 종목군들 두 종목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현재 그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오늘 대부분 상승의 포커스도 이제 반도체 장비 쪽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 이쪽으로 거의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한번 좀 체크를 좀 하고 시장에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 시간 현재 코스피하고 코스닥 일단 출발은 상당히 양호하게 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이 조금 현재 한국 시장에서는 강하게 어필이 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 모십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시장에서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어제 대비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풀이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마켓파워의 온도계만 봐도 좀 온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대형주가 25도 정도, 사실 아침 시작할 때는 훨씬 낮은 온도였는데 그나마 지금까지 쭉 올라온 상태고요. 코스닥은 43도, 그러니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에서는 소형주가 39도, 코스닥 자체가 또 따로 43도. 그래서 오늘은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낙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 낙폭에 따른 반등을 보이는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여는 인사들 있죠. 미국의 여는 인사들이 계속해서 0.5%포인트 계속해서 6월달, 7월달도 그런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지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상당히 우리 나스닥만 하더라도 최근 며칠간 10%가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빠진 거죠. 이런 부분들 10% 빠지고 1%, 2% 반등한 게 그렇게 크게 강하게 올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삼국지 이야기 지금 어떻게 보니까 3일째 얘기하게 되는데 조금만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제대로 반등을 하려면 뭔가가 이제 어떤 공격과 방어하고 후퇴를 하고 이런 관점에서 후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앞에 센 척하는 장군들이 먼저 막아주고 뒤로 본대나 백성들이 먼저 후퇴를 하죠. 반대로 내가 제대로 된 공격을 할 것 같으면 대장이 먼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장수들이, 힘 있는 장수들이 밀고 나가지고 전략적으로 가져야지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우리 시장으로 따져놓고 보면 코스닥이면서 중소형주들이 일반 병사들이 앞세워가지고 이걸 총알바지 맞춘다거나 실질적인 전쟁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나가는 때는 조금은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이 조금은 더 강력한 상승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를 만들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도 그래 이제 조금 더 확신 있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보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하루의 움직임에서 대형주의 강세가 여기서 더 강해지는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조금은 더 현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고요. 주식은 어쨌든 간에 제가 어제는 이제 그 손절치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현금 만들 수 있으면 만드시는데 왜냐하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락이 코스닥이 마이너스 3% 빠졌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는 단기 저점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날이라서 손절까지는 치지 마라. 현금 만들 생각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반등이 더 나온다라면 그 반등을 약간이라도 누려서 현금을 만든다 하더라도 조금 더 지쳐서 올라가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내일이 그 옵션 만기일입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이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조금은 불확실성 부분들은 만들어질 가능성도 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얌전하게 지나가 버릴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주식 쪽은 일단은 다시 들어가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한번 매매를 포인트를 보고 그날에 단타로 정리하고 현금 만들고 다음날 다시 넘어가는 그런 식의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됩니다. 마켓 파워를 살짝만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센터 값이 119입니다. 오늘 210까지 올라가 봤고요. 그 다음에 세력 지수가 마이너스 48. 그러니까 좀 평이한 수준이에요. 특징적으로 엄청나게 상승하거나 엄청나게 찍어 누르는 그런 포인트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현재 상태의 미국 나스닥 선물은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9시 25분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저 센터값 135라는 한 숫자가 다시 한번 200 정도까지는 올라가서 조금씩은 더 땡길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저 대형주 온도가 25도, 28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제대로 올라가 줘야 오늘 하루 반등이 조금 더 제대로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후장에 다시 조금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방식으로 대응하시고,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이 쏠리면 그래도 그쪽 섹터는 좀 세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쏠리는 그런 종목, 그런 sek터 부분들에서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고, 여러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오늘은 어쨌든 길적 반등, 낙폭 과대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지, 어떤 섹터가 엄청나게 좋거나 이벤트가 있어서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좀 구분은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얘기로 시장 정리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업사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특정 수급이 좀 들어오는 섹터가 정해지면 그때 좀 그 섹터를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이 또 있을까요? 네, 지금 아까 어쨌든 간에 낙폭 과대가 크면 클수록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최근 갑자기 떨어졌다 뭐 이런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지만, 긴 시간 동안 하락했던 종목분들도 올라갈 가능성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로봇주들이 상당히 크게 하락이 나왔었다가 지금 반등적인 부분이 나온다거나, 화장품주들도 꽤나 생각했던 부분들보다는 기대에 못 미치게 상승이 나는데 오늘 좀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실외 마스크를 벗는, 벗어도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아직 조심스럽거든요. 서로 지켜주는 사람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점점 젊은 세대들부터 20대 분들부터 마스크를 거의 안 쓰고 다니는 거 이제 봐요. 그리고 연세가 있는 분일수록 마스크를 아직도 쓰시고, 아예 연세가 많은 분들은 또 안 쓰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조금씩 그런 부분들 좀 풀려나가면서 화장품 쪽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하루 좀 본다라고 한다면 토니모리라는 종목 혹은 이츠 환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토니모리 정도가 일단 오늘 5% 정도의 상승, 어제 저점을 좀 찍었어요. 이제 제가 설정해 놓은 이 화면에서는 빨간색, 아래쪽 빨간색 라인에 터치가 되면 거의 80% 이상 확률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조금만 우리가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약간 눌러주는, 한 5,800원 부근, 이런 구간까지 눌러주는 구간이 나온다라면 한 번 정도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단기 목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매수해서 3% 이상의 시세를 주면 오늘은 아직까지는 그날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오후까지 시세 안 주면 어떻게 하죠? 그냥 정리하고 현금 들고 내일의 종목을 기다린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통은 여기 제 시스템상에 포착된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MPK라는 종목은 포착되자마자 바로 상한가를 시켜가면서 찍어버렸어요. 아침 일찍. 에스폴레텍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급등세를 이미 시세를 줘버렸습니다. 새우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아직 시세를 주기 직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우 글로벌까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이 종목은 2,500원 이하, 2,450원 정도까지도 한번 내려가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 쪽에서 보시고, 오늘의 고점 2,700원 정도 그 근처에서는 그냥 또 짧게 그 이상 올라가면 수익 실현해버리고 단기적으로만 접근하고, 내일은 또 현금 들고 내일의 종목을 기다려서 또 이제 밤새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한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고 위클리 옵션 만기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좀 예측하기 어렵고 흔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아주 강력한 상승 신호라기보다는 낙폭 과대 종목들이 조금 반등해주는 정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돌다리 두들겨가면서 짧은 수익 정도를 노리면서 현금 확보에 다시 한번 신경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들어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다음 전문가님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십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인사드립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부에 이어서 2부도 지금 현재 시장 같이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앞서서도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약보
양보합 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반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시장의 등락이 좀 갈리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작은 종목들이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오를 땐 또 이렇게 빠르게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환율이 상당히 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280원을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수급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만이 지금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양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선물까지도 좀 매도를 하면서 지금 모두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에 따라서 선물 같은 경우는 좀 기관이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만 기관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에서는 좀 매도를 하면서 일단은 좀 수급에 대한 부분들, 오늘 좀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빠른 어떤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지금 840선까지 늘었습니다만 이제 빠르게 860선을 좀 탈환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제가 뭐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뚜렷한 주도 업종에 대한 어떤 이런 측면을 통해서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네. 약간 좀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정강 후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빠르게 좀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오후까지 한번 좀 계속 지켜보는 그런 매매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혹은 공통점을 가지고 섹터나 테마가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빠졌던 낙폭 과대주들을 중심으로 그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것뿐이기 때문에 환율도 보면 그렇고요. 수급적으로도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볼 텐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들만 사는데 오늘 참 두서없이 오르고 있어요. 종목들이. 네. 뭐 화장품주도 오르고 또 보면 로봇주도 오르고 관련돼서 맞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콘크리트 이런 종목들 사실 참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섹터가 올라주면 할 얘기가 많은데 네. 개별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보기가 바쁘거든요. 일단은 뭐 양시장을 좀 나눠서 좀 볼게요. 네네. 일단 코스피 쪽에서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비대에 관련된 좀 지수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해운주들이 좀 오르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한해운, 그다음에 이제 뭐 페노션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면서 그래도 일단은 좀 일반 섹터 중에서는 좀 해운 섹터가 좀 힘을 내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어제 좀 이제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던 네. 이제 좀 유통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조금은 들어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장품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매수세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이제 뚜렷한 섹터를 좀 찾아보기는 힘든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플라스틱 관련된 테마가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종목이 오르냐라고 보게 되면 뭐 이제 사료라든지 네. 뭐 플라스틱, 그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 사실은 여기에 또 약간 우크라이나 테마가 좀 엮인 종목들이 사실은 좀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순환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르게 선순환을 하고 있고, 밑에서 사실은 이제 좀 많이 과대 낙폭된 종목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뭐 일반 업종에 대한 어떤 반등은 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테마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오히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업종이 좀 쉬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좀 기술적 반등 같은 경우는 오후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의문점이 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전에 좀 빠르게 끝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뭐 저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지나야지만 좀 방향성이 좀 어떤 수급에 대한 방향성이 좀 뚜렷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뚜렷한 수급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좀 천천히 긴 호흡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고 오전 내로 정리를 하고, 오후장 같은 경우는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오늘 장을 두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급은 내일부터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 지금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나 팔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 꾸준히 사는 종목들은 또 사고요. 팔고 있는 종목들은 파는데 내일에서나 수급의 방향성이 나오겠지만 지금 혹시나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이 있다면 아까 제약바이오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급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네. 이제 이번 주까지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은 실적 발표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혹은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에 대한 어떤 1분기 실적을 확인했고 뭐 2분기라든지 올해 좀 가이던스가 확실히 좀 나와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는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열의 9은 다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 밑에 단에 있는 어떤 낙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뭐 기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텍이라든지 뭐 대석전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단기 트레이딩도 분명히 좀 가능합니다. 다만 좀 밑에서 길게 보실 수 있는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재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한번 좀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장비 쪽 관련된 쪽도 상당히 저는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장비 쪽 관련돼서는 뭐 전공 쪽에 뭐 PSK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좀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후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이제 뭐 하나마이크론, 뭐 LB세미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이제 분할 매수가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뭐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 3사가 지금 이제 수주가 계속 이어날수록 낙수 효과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되는 조선 기자재 쪽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난주에 뭐 한국 카본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동성 화인텍이라든지 뭐 HSD 엔진 같은 이런 종목들 충분히 저는 현재 상황에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테마적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심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에서 좀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적은 분명히 배신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러한 교훈을 좀 새기면서 오히려 6월, 7월을 좀 대비하는 어떤 그런 시장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오늘의 좀 볼만한 종목들 실적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믿을 만한 구석이 좀 확실한 쪽은 이쪽이 아닐까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소부장 하니까 최근에 또 통신 장비 관련돼서 5G 관련된 종목도 한번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5G 통신 장비는 사실 2년 동안 보지 않았던 네. 왜냐하면 사실은 기지국을 좀 상당히 많이 세워야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통신사들에게는 너무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게 버추얼, 그러니까 이제 가상으로서의 어떤 기지국을 좀 만들겠다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통신사들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좀 기술적으로 커버 가능한 좀 이러한 좀 부분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통신 어떤 장비주들의 좀 호황이 다시 한번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제가 볼 때 생각하셔야 될 게 통신 장비들 중에서 삼성전자에 직납을 하는 이제 종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 3사에 납품하는 이제 직납을 하는 이제 통신 장비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갈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인도 쪽에 좀 상당히 많은 좀 공을 좀 어떻게 보면 공을 좀 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도양에 대한 어떤 새로운 매출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바닥에서 돌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관심 섹터로만 보지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한다는 좀 생각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좀 뉴스 플로우를 좀 보시면서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반도체 소부장과 더불어서 최근에 움직임을 보였던 5G 관련주들 오늘도 THK 좋은 흐름 또 THQ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한 번 더 해드렸습니다. 5G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오후까지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